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점프아웃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매니저 행동의 특성을 보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소한 일까지 모두 사장인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일의 진행 상황을 자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작은 일이라도 사장의 승인 없이 진행하면 질책을 받는다는 것을 그럼 잘 알고 있겠죠, 직원들도. 이 때문에 직원들은 사소한 일도 자꾸 보고하고 사장님에게 의사결정을 받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장님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역시 우리 매장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이런 생각 갖고 있거나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으면 그걸 뿌듯해할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마이크로 매니저형의 리더가 아닌가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 말은 무슨 말? 아직 내가 위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사람을 다루고 양성하는 능력이 아직 내가 부족해서 원상복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 매니저는 직원의 강점을 인정하기보다 약점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내가 신경 쓰고 사소한 것까지 보고받으니까 사소한 것까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세세한 약점까지 다 보이잖아요. 직원들의 역량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장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 틀에 갇혀서 더 나은 역량을 쌓지도 발휘하지도 못하고 직원들이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매니저는 직원들의 업무 상황을 일일이 보고받고 지적하며 직원들이 해야 하는 작은 결정들을 사장인 내가 하기 바빠. 그래서 장기 전략을 고민한다든지 주요 고객을 만난다든지 하는 사장이 해야 할 역할을 못하고, 더 중요한 일에는 시간을 많이 쏟지 못해요. 지금 메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또는 마케팅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또는 내가 지금 상권 분석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매장에 돌아와서 매장의 세세한 운영까지 다 신경 쓰니까 이쪽에 고민을 또 못하게 되죠.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큰 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큰 일정상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없다면 세세하게 간섭하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켜보는 그것도 사장님의 아주 좋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지켜보시면 이걸 참게 되거든요. 참고 회의할 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직원을 성장하는 걸 좀 기다려주는 그 기다리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처음에 되게 답답하거든요. 저 내가 하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저걸 지금 3일씩이나 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 겪는 걸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장이고 직원은 직원이잖아요. 사장과 직원은 달라요. 어쨌든 존재가. 사장은 내 돈을 다 투자했고 내 가족의 생계와 또 나의 어떤 모든 게 걸려 있잖아요. 그게 걸려있는 사람과 월급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를 받는 사람, 누가 더 온 에너지를 쏟고 온 관심을 갖겠어요. 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세세한 것까지 관여하지 않으려면 위임을 잘해야 된다고 했고, 위임을 잘하려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했고요. 두 번째, 위임을 잘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옵니다. 배달의 민족 김봉지 대표님이 직원이 10명, 20명 있을 때부터 직원이 200명, 300명 있을 때까지 쓴 책이 있어요. 배민다움이라는 책입니다. 배민다움이라는 책 안에 이 사람만의 또 직원을 신뢰하는 기준도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규율을 갖고 성실히 하는 거다. 이 얘기를 조금 제가 더 쉽게 해드리면은 자유주행차와 자율주행차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가 자유주행차야.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얘가 자유롭게 자기가 마음대로 가. 자유라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막 가서 다른 차 들이받을 수도 있고, 갑자기 다리 밑에 차가 떨어질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율주행차는요, 모듈에 다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죠. 빨간불일 땐 차가 멈춰야 되고, 앞차와의 거리 간격은 빨리 달릴 땐 30m, 천천히 달리는 속도에서는 10m 간격 유지. 이런 게 자율주행차의 모듈에 입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매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 아무런 기준이 없고 그냥 네가 하는 것도 괜찮고 네가 하는 것도 괜찮고 네가 하는 것도 괜찮아. 이러니까 점장이나 매니저가 싸우고 2달밖에 안 된 직원이 일을 더 잘해 보이는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차는 우리 매장 친구들한테 출근할 때 퇴근할 때까지는 이런 체크리스트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출근은 무조건 10분 전에 해야 돼.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몇 시까지니까 몇 시까지 손님을 받아야 돼. 영업 마감은 손님이 없더라도 몇 시까지는 운영을 하고 마감을 해줘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가 있겠죠. 가이드를 주시고 그 외에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해. 어쨌든 제가 제시한 가이드는 지킬 거니까 저는 불안함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 점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불안한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뭐 굉장히 많은 게 있겠죠. 근데 시간 관계상 사소한 걸 얘기하면, 직원분들과 알바분들이 휴무할 때 우리 매장에 오는 경우가 발생하죠.
우리 매장에 식사하러 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것도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점장은 육회도 주고 막 김치찌개도 주고 음료수도 막 2개씩 주고 하는데 매니저는 그냥 메뉴 하나를 그냥 통째로 그냥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기준이 두서가 없어요 또. 다 두서가 없으니까 이런 기준도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직원은 휴무 때 우리 매장에서 먹으면 30% 가격을 할인해 주자. 대신 음료수는 무제한으로 먹게 합시다. 알바 친구들이 휴무 때 와? 그럼 그 친구들 20% 가격 할인해 주고 음료수 무제한 서비스 해주자. 이렇게 기준을 나누셔서 공포해버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내비둬도 되잖아요. 자, 아침에 출근할 때 밥을 달라는 친구도 있고 10시 반, 10시에 많아간 매장들은 보통은 직원들도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으니까 저녁 식사를 안 하고 가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또 저녁 먹고 싶어 하는 직원 또는 알바생들이 있죠.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직원의 편의에 무조건 맞추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먹고 싶어요. 그럼 30분 일찍 와. 이렇게 서로 타협을 시켜야죠. 넌 30분. 하지만 내가 제공할게. 그 직원도 나도 서로 등가 교환하는 겁니다.